우선 숙제에서 질문 먼저 받고 테스트 볼게요. 질문 사람 23쪽에 18번. 그림과 같이 속력이 4V인 물체가 수평을 위해 구간 A를 일정한 속도로 통과한 후 일정한 속도면은 등속 운동을 했다는 거네. 빗면 위에 구간 B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통과하였다. 그럼 B를 갈 때는 얘는 느려져 빨라져? 중력이랑 반대 방향이니까 느려지는 운동하겠죠. 구간 A와 구간 B의 길이는 L로 같고 구간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3V이다. 구간 A와 구간 B의 길이가 같고요. 처음 속력이 4V예요. 근데 얘 등속 운동하니까 빗면 올라가기 시작할 때도 속력이 4V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때 속력은 모르지? V1이라고 해볼게요. 이지수 잡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VT 그래프 그려야지. 구간 A. 같이 그리자. 그럼 얘는 등속 운동하다가 4V로 등속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 느려지는 운동 하겠네요. 이때 속력 모르니까 V1. 그러면은 여기가 L, 여기도 L. 그럼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 지금 속력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네. B에서 물질 평균 속력은 3V야. 아, 평균 속력 안 해? 그럼 평균 속력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이동한 거리가 L이고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했지?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총 이동거리는 L로 나와져 있고요. 그러면은 시간, 이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해봅시다. T1분의 L은 3V, 평균 속력. 그럼 T1은 3V분의 L. 넘겨주고 넘겨주고. T1은 3V분의 L.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면적이 L이다라는 걸로 식 하나 세울 수 있겠네요. V1 더하기 4V 윗면 더하기 아랫면 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사다리꼴 면적 한 게 L이다. 그러면은 V1 더하기 4V 곱하기 3V분의 L은 2L L 없애주고 V1 플러스 4V는 6V. 따라서 V1이 2V.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걸린 시간도 한번 구해보자. T2 곱하기 4V 한 게 L. T2는 4V분의 L. 이렇게. 그래서 보면요, 기억 구간 A를 통과하면 걸린 시간은 구간 B를 통과하면 걸린 시간보다 작다. 그죠? 기억났고요. 니은 구간 B를 빠져나오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2V. 지금 구간 B에서 물체의 가속도 여기서 구해주면 되죠? 가속도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L분의 6V 제곱. 그래서 디귿도 맞죠. 답은 기억 디귿. 됐어요? 또 모르겠는 거. 14번. 14번. 그림 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를 연지 위로 10m/s의 속력으로 쏘아올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3초일 때 지면에 떨어진다. 얘가 처음에 여기서 위로 올려 10m/s. 그리고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3초가 걸렸대. 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속도, 옆에 나그래프 보면은 속도가 1초일 때 속도가 0이 되죠. 그럼 1초일 때 어디 있다는 거야? 가장 위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높이가 얼마? 중력과 속도가 여기서는 10이겠네요. 이동 거리 구해주면 되잖아.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즉 높이죠. 이렇게. H인 곳에서 보는데 땅바닥이 아니고. H라고 하면 되네. 여기가 5. 그럼 여기는 2초. 그러면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가속도. 지금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했었어? 가속도가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였죠. 기울기가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 가속도. 기울기가 일정하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증가속도 운동하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가속도 방향 안 바뀌어. 기울기 부호 안 바뀌면. 니은 2초일 때 물체는 최고점에 도달한다. 속도가 0일 때 최고점, 1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하죠. 틀렸고요. 디귿 H는 15m다. H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때 이동한 거리, 1초에서 3초일 때 이동한 거리를 구해보면요. 이때 속력이 마이너스 20. 구해보면은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네. 그럼 H는 20 빼기 5 해주면은 15. 그래서 디귿 15m 맞죠? 답은 2번. 또 모르겠는 거. 그림은
길이가 600m인 직선 터널 안에서 동시에 들어선 두 자동차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일정해졌고요. A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억 A가 먼저 터널을 통과한다. 터널의 길이가 600m. 그러면 이동 거리가 600m가 언제 되는지를 구하면 되잖아. A 먼저 봅시다. A는 속도가 15. 그 다음에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동 거리가 600이래. 그럼 T는? A는 40초에 터널을 통과했고요. B는 B는 2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사다리꼴 면적 10 더하기 20 곱하기 높이 20 나누기 2 30, 300 그럼 얘는 몇 초일 때 터널 통과해? 300이 되면 있어 여기가. 그럼 여기가 30이 되면 되니까 얘는 50초일 때 터널 통과하죠. 따라서 A는 40초, B는 50초. A가 먼저 통과하네요. 기억 맞고요. 니은은 B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은 12m/s이다. 얘는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 50이고요. 이동 거리 600입니다. 따라서 평균 속력은 시간 50초 동안 600. 니은 맞고 디귿 20초 이후부터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 20초 이후부터 A, B 둘 다 등속 운동하지. 근데 A가 더 빠르잖아. 그죠? A는 빠르게 가고 B는 조금 천천히 가. 그럼 둘 사이 거리 어떻게 돼? 점점 멀어지죠. 둘이 속도가 똑같아야지 거리가 일정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4번. 또 모르겠는 거. 음. 16번. 16번. 그림은 20m의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2m/s의 속도로 던져진 공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그러면은 처음에 던질 때 2m/s로 던졌지. 근데 얘는 손을 떠나는 순간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아요. 이런 운동의 특징이거든요.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연락하고 있는데. 그래?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아, 그 김보영 씨. 오늘 김반쌤 안 나오세요. 오늘 김반쌤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세요. 얼른 앉으시고요. 지금 22페이지에 16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져진 공은 손을 떠나는 순간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아. 근데 수직 방향으로는 계속 중력을 받지. 똑같은 힘을. 그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을 따로 봐야 돼. 수평 방향에 힘을 안 받네. 무슨 운동해야 돼? 힘을 안 받을 때 하는 운동. 등속 운동. 등속 운동. 수직은 중력을 받네. 무슨 운동? 자유낙하. 자유낙하, 증가속 운동. 이거를 따로 봐야 돼. 그래서 V트 그래프도 따로 그릴 거야. 수평 방향으로는 2m/s로 던졌으니까 2m/s로 쭉 갈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리고 20m 높이에서 공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보자. 20m 높이에서 했으니까 얘가 떨어질 때까지 20m 떨어질 때까지 운동하겠다. 운동 거리가 20. 이때 시간 모른다. t. 중력 가속도가 10이다. 기울기가 10이다. 그러면 t초 후의 속도는 10t가 되겠죠. 기울기가 t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20이다라고 해서 10 채울 수 있겠네. t 곱하기 10t 곱하기 2분의 1이 20. 그러면 t 제곱이 4. 따라서 t는 2초. 그럼 얘는 20. 이렇게. 그 다음에 공이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하는 수평거리. 수직 방향으로 2초 동안 운동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도 2초 동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4. R은 4m. 됐습니까? 또 질문 있는 사람? 저 25번에 디귿만 나왔어요. 25번 이제 물체가 P점을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지며 물체는 B방향으로 운동한다. 얘가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이랑 수직이에요. 원 운동할 때는. 그래서 비스듬하게 운동 방향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랑 운동 방향 수직이다라고 해서 접선 하나 그려주면은 운동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B가 운동 방향. 7번으로 해주세요. 7번? 17번. 17번? 17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물체 A는 빗면 아래로, 물체 B는 빗면 위로 운동하였다. A, B는 P점, Q점을 각각 1m/s 속력으로 동시에 지나며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는 4m이다. 지금 보면은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고 있죠. 같은 빗면이면은 가속도가 동일해요. 가속도가 동일해. 같은 빗면이니까. A는 빨라져 느려져? A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중력 때문에 빨라지고요. B는 중력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느려지는 운동할 거예요. 근데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빨라지고 느려지는 정도가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거를 알고 문제를 풀 겁니다. A는 빨라지는 운동인데 처음 속력이 1m/s. B는 느려지는 운동할 건데 처음 속력이 1이에요. 그 다음에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가 4m.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랑 B가 이동한 거리가 합치면 4m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A, B가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만날 거야. 그죠? 그럼 그때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해보자. A랑 B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럼 B도 T초 동안 운동해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A의 가속도 A, B의 가속도 A. 지금 방향만 반대고요.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T초 후에 A의 속력은 얼마가 돼? 1 플러스 AT. 그럼 기울기가 A로. 얘는 속력이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AT. 지금까지 따라왔어?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한 거리와 얘가 이동한 거리가 합치면 4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세워볼게요. 제 면적 구하면은 1 플러스 AT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얘도
나누기 2 하는 게 4. 2 넘겨줄게요. 얘 계산하면은 2 플러스 AT. 얘는 2 마이너스 AT. 그러면 2t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T 제곱이 8. AT 제곱, AT 제곱 4t. 8. t는 2. t는 2초. 따라서 기억 A와 B의 가속도는 같다. 그래서 같은 빗면이면 무조건 가속도 같음. 니은 A와 B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이다. 그죠? 디귿 A와 B가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이동한 거리 비교해주면은 지금 A는 빨라지는 운동할 거고 B는 느려지는 운동할 거잖아. 근데 처음 총량이 같잖아. 그지? 그러면은 당연히 A가 더 많이 이동하겠죠. 충돌할 때까지. A는 더 빨리 운동할 거고 평균 속도가 크니까. B는 평균 속도 작으니까 조금 이동할 거고. 그래서 A가 B보다 이동한 거리 크겠죠. 또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그 12번 12번? 네. 12번에 그림은 등가속도 식도 운동을 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구간거리를 0.4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처음 0.4초일 때는 10cm 이동했고 그 다음은 20cm, 그 다음은 30, 그 다음 40, 50 이렇게 운동했네요. 이 장난감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속도를 구해주면 되겠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처음에 얘가 10cm 이동할 동안은 0.4초 동안에 10cm. 굳이 미터로 안 고치는 이유는 답안지 쓸 때 cm/s 제곱으로 쓰라고 해서 굳이 미터로 안 고쳤습니다. 그래서 구해주면은 25cm. 그 다음 구간에서 또 0.4초 동안 이번에 이동한 거리가 20cm. 그러면 50cm. 그 다음 구간에서는 얘가 30cm. 그러면 75cm. 속도인데 내가 cm라고 하네. 그럼 얘 지금 몇씩 빨라지고 있어요? 얘 0.4초 동안 25cm/s 빨라졌죠. 그 다음 또 25cm/s씩 빨라졌죠. 그럼 얘 지금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네요. 가속도가 동일해요. 따라서 가속도는 0.4초 동안 얘가 25cm/s씩 빨라졌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해서 계산해주면은 62.5가 나옵니다. 계산은 각자 해보시고요. 됐을까요? 자, 오늘은 진도를 나갈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김무현 선생님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쌤이랑 역학 4시간 동안 할 겁니다. 자, 26페이지 와보세요.
우선은 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나서 힘에 관한 법칙이 3개가 있어. 그 법칙 3가지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등속운동, 등가속운동 할 때도 했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죠? 오래돼가지고. 자, 힘이라는 거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힘이라는 거는 무조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힘이 0이야. 운동 상태 변해 안 변해? 운동 상태 안 변하죠. 운동 상태 일정하고요. 따라서 이때 하는 운동을 뭐라고 배웠어? 무슨 운동에? 등속 운동?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 운동하고 있다고 배웠어. 그 다음에 힘이 있어. 힘이 존재해. 근데 힘의 크기가 일정해. 그럼 운동 상태 변할 건데 운동 상태 일정하게 변해. 무슨 운동? 등가속 운동. 이렇게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오늘 해볼 거는 이 힘을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2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2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을 다 합친 거, 그거를 알짜힘이라고 얘기해줘. 알짜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힘의 기호가 뭐야? 기호랑 단위 헷갈리지 말라 그랬다. 기호는 F, force. 단위는 뉴턴.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힘이 F가 10뉴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누가 뒤에서 얘를 또 밀어주는 거야. 5뉴턴만큼. 그럼 얘 알짜힘 얼마일까? 이 물체에는 총 오른쪽 방향으로 15뉴턴 작용하고 있어. 알짜힘은 15뉴턴이 되고요. 방향은 오른쪽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알짜힘 구할 때 그냥 더해주면 돼. 별거 아니죠. 더해주면 되고 힘의 방향이 다를 때는 누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1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5뉴턴으로 잡아당겨. 그럼 이때 알짜힘은?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2개를 빼주면 돼요. 10 빼기 5,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힘의 크기가 큰 쪽을 따라가면 돼요. 오른쪽 이렇게. 힘의 방향 반대일 때는 빼준다. 이번에는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알짜힘은? 0. 그렇지. 2개 빼주면 되죠. 0이라고 하는 거예요. 0.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말하는 힘은 전부 다 알짜힘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굳이 알짜라고 안 쳐도 힘은 알짜힘을 말하는 거고요. 힘이 있어. 힘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알짜힘이 0이죠. 그래서 힘은 존재해. 근데 알짜힘은 0이기 때문에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알짜힘 구하는 방법 한번 봤고요.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양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경우, 알짜힘이 0이 되는 경우, 이때 이 두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해줘. 힘의 평형 상태. 힘의 평형 상태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일 때
그때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가 평형 상태 되려면 조건이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돼. 그 다음에 이 힘도 작용점이 이 물체에 있고 얘 힘도 작용점이 이 물체에 있죠. 작용점이 힘이 작용하는 지점,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요. 조건이에요, 조건.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작용점이 나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자꾸 불러지네. 여기 O 잡아당기면 힘의 평형이야. 그치? 작용점이 나란해. 근데 얘를 위에서 O 잡아당기고 아래에서 O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버려요. 이 상황에서는 얘는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니야. 회전할 때. 알겠죠? 그래서 작용점이 나란한 선에 있어야 돼요. 나란한 선. 그게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힘 간단하게 볼 거고요. 27페이지로 넘어올 건데요. 27페이지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뭘 볼 거냐면 운동 법칙을 볼 거예요. 근데 운동 법칙, 아까 뉴턴이 힘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고 이 운동 법칙은 전부 다 힘에 관한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제1 법칙, 제1 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제2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제3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데 관성의 법칙이랑 작용 반작용 법칙은 좀 쉬워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먼저 볼 거고 가속도 법칙은 정의 자체는 안 어려워요. 내용은 안 어려운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맨 마지막에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관성의 법칙부터 볼게요. 우선 관성의 법칙 알려면은 관성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관성은 무슨 성질이야, 성질. 근데 물체가 모든 물체는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거를 관성이라고 해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관성이라는 성질이에요. 관성.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힘이 있으면 운동 상태 어떻게 돼? 변해버려. 그치? 그러면 관성이 안 되죠? 힘이 0일 때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무조건 힘이 없을 때, 힘이 0일 때 그때 성립하는 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관성에는 두 가지 관성이 있어요.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정지하려고 한다. 이게 정지 관성.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운동하려고 한다. 이게 운동 관성. 별감이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우리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잘 가고 있었어. 근데 버스가 급정거를 해버렸네. 그럼 내 몸이 앞으로 쏠려버리죠. 이게 바로 관성 법칙 때문이야. 왜냐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 그럼 나는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어. 근데 버스가 정지했네. 근데 나는 앞으로 계속 운동하려고 해. 운동 법칙, 운동 관성이죠.
그래서 이것도 관성 법칙이고요. 반대로 내가 가만히 서 있었어. 버스 손잡이 잡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버스가 급출발을 해. 그럼 내 몸이 뒤로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 법칙. 나는 정지하고 있어. 정지하고 있을 건데 버스가 갑자기 가버렸어. 근데도 나는 정지하고 싶어. 그래서 몸이 원래 있던 자리 뒤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것도 관성의 법칙. 그래서 그거 외에도 여기 다양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정지 관성 보면은 두 번째 그림. 컵 위에 종이를 하나 올려놔. 그리고 그 위에 동전을 올려놔. 그리고 나서 종이를 톡 하고 쳐. 그럼 이 동전은 가만히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 자리에. 종이랑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얘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그냥 컵 아래로 톡 하고 떨어져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에 추가 하나 달려있어. 이런 식으로 추가 달려있어.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길 거야. 위에 있는 실을 A라고 하고 밑에 있는 실을 B라고 해보자. 내가 B 실을 잡아당길 건데 얘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이 추의 무게 때문에 A가 끊어져요. 근데 얘를 빠르게 잡아당기면은 얘는 정지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 얘는 잘 안 움직이고요. 대신에 B가 끊어져요. 빨리 잡아당기면은 정지 관성 때문에 B가 끊어지고 천천히 잡아당기면은 추의 무게 때문에 A가 끊어지고. 이것도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관성에도 나와있죠.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달려가고 있었는데 돌부리에 걸렸어. 그럼 나는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죠. 운동 관성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 그 다음에 깔개를 탈면 먼지가 깔개에서 들린다. 우리가 이불을 탈 때도 이불을 탈면서 이불을 움직여줘. 근데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먼지는 그 자리에 있고 이불만 움직이면 먼지가 그대로 떨어지는 거. 이것도 관성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게 질량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자, 어떤 물체를 운동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질량이 커야지 운동시키기 쉬울까? 질량이 작아야지 운동시키기 쉬울까? 가벼운 게 운동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는 현재 상태 유지하는 거잖아. 운동 안 하고 싶어. 즉 질량이 크면 운동을 잘 못해. 질량이 크면 관성의 성질이 커져요. 즉 얘는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질량이 작아, 가벼워. 그럼 운동 상태 너무 잘 변해. 관성의 성질을 적게 가지고 있어요. 잘 유지를 못해요, 운동 상태를. 그래서 질량이랑 관련이 있고 질량과 관성의 크기는 비례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등속직성 운동 배웠던 거 있죠? 그냥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거. 이것도 관성 법칙에서 무조건 힘이 없다고 얘가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힘이 없을 때 등속직성 운동하고 있을 수도 있죠. 관성 법칙이랑 연관을 지으면요. 얘도 힘이 0일 때 관성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할 거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등속 직성 운동을 하게 돼요. 힘이 0일 때 하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등속 직성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질문 있는 사람? 자, 그러면 28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XO, XO, X. 2번에 가 7뉴턴 오른쪽, 나 1뉴턴 오른쪽. 3번에 3뉴턴. 4번에 유지하려는 크다. 5번에 55X. 6번에 기억 니은. 모르는 거. 5번에 1번. 자, 5번에 그림과 같이 활과 같이 망치 자루의 손잡이를 바닥에 부딪히면 망치머리가 자루에 단단히 박힌다. 망치 자루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망치 자루는 갑자기 멈춘다. 자, 망치 자루를 내가 들고 위에 망치 머리가 있어. 이 머리를 끼우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끼워도 되지만 얘를 망치 자루를 바닥에 탁 내리쳐. 그러면은 얘는 멈추지. 내가 바닥에 닿으니까. 그죠? 근데 망치 머리는 어떻게 돼? 계속 운동하려고 하죠? 계속 아래로 운동하려고 하니까 망치 머리는 들어가요. 안쪽으로. 또 모르는 거? 몇 번? 5번에 3번에서 5번에 3번? 질량이 작을수록 단단히 막히는 것 같고 그 회전 때문에 질량이 작으면 관성이 작죠. 또 모르겠는 거. 이제 됐어요?